네. 오늘 또 저저번 주 또 많이 이어서 텀이 있었지만 추석다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 또 제 유튜브에도 올라오니까 복습도 되고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읽으면서 강의 올라오면서 같이 들으면은 공부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분이 또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하는 방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저희가 했던 그 참여 방식 처음 오신 거예요. 나이 처음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책에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생각할 만한 주제들을 갖고 오고 그리고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사실 총론으로 한번 깔끔히 가고 가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은 저번에 계속 이어서 했던 그 34페이지에서 마지막 애효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인간으로 살기 위해 고전을 공부해야 한다니 고전이 무슨 인간 삶을 살면서야?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그러니까 그 장을 이제 오늘 저번 주에 했었고 그걸 한번 복습해 보는 건데 고전 수업을 계속 들으셔서 인간이 되는 거 러닝 투 비 휴먼 이건 많이 들으셨죠? 네. 러닝 투 비 휴먼 어떠셨나요? 러닝 투 비 휴먼 인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았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도 말해주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려면 우리가 고전을 공부해야 아무래도 인간답고 인간으로서 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책에서 해주면서 읽어보면 맞아. 사실 고전이란 인류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의식의 조류야. 모든 인간이 지적 사유를 함축과 비유로 압축해 놓은 축적의 산물이지. 한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야. 문명사에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사악한 전쟁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존속하게 해준 언어이며 인류의 지성의 의지로 축적되어 온 선물이 바로 고전이야. 그러니까 고전이 우리가 공자와 맹자를 해서 공자만이 말했던 말이 아니라 공자가 계속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수정되고 온 하나의 논어라는 게 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결국 우리 하나만의 그 어떤 예수라는 그런 역사적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되고 있었던 인류가 공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언어들의 함축체인 거죠. 그걸 선택해 온 거고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들 동의하시나요? 인류를 존속해 준 언어이다. 전쟁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존속해 준 언어이다. 정말 고전이 그렇게 인류를 존속하게 해줬을까요? 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인류의 그 어떤 전쟁과 그런 악행에도 인류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언어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지침서 책. 그러니까 또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고전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전쟁과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고전 여러 가지니까 고전이야 뭐 결론은 그거지. 인류와 인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전이 말해주는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이 앞에서 선구자가 누군가 해왔고 그게 언어로 돼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실천함에 있어서 힘을 받겠죠. 만약에 그게 진짜 아무런 것도 없고 사랑을 말했던 사람이 내가 처음이야 예를 들어서 그랬던 사람이면은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고전에서 이미 성인들이 그렇게 실현해왔고 그 언어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런 실천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가 남은 거잖아요. 왜냐면 실천성이 없는 언어는 정말 사멸되기 되게 쉽거든요. 개인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한 국가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고전이라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는 분명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왔기 때문에 그 고전이란 언어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 그 실천해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악행에도 인류가 존속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고전의
힘이다. 그래서 답변을 인류의 의지, 고전은 인류의 의지며 공존 해법이다. 멋진데 생각보다 고전이 상당히 매력적이야. 그렇죠? 그냥 우리가 방구석에 먼지만 쌓였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존 해법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매력 포인트를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지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고전이 아니라 지혜를 쌓아서 그걸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는 거. 공존이라는 개념 그걸 같아요. 나도 살고 그렇죠. 상대방도 살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지혜 네, 그런 게 녹아 있는 책이 고전이 아닐까. 맞아요.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이.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말에서의 어떤 많은 그 고전들의 말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마음을 가지면 감사합니다. 너가 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공존의 해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전이 있나? 네. 차도 이렇게 공존이지 않겠어? 따라 마시고 너가 나 이게 실천적 의지에서 나오는 고전의 어떤 철학이 아니었을까. 여긴 세 분이 드시는 네. 거는 이게 홍차인가요? 네, 이거 홍차입니다. 아, 색깔이. 네. 네. 홍차 아까 색깔이. 월강을 마셨기 때문에 네, 월강이 그 백차 중에서 가장 좀 기운이 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서는 이제 점점 그 센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홍차가 그 다음은 이제 숙차.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또 숙차를 또 준비해봐서 홍차는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가 디저트랑 같이 하면 또 맛있다는 거. 식사를 한 다음에 네, 이제 다음에 또 맛있게 줬고 이제 뭔가 이제 네. 뭐 단 거라든지 어떤 다과를 같이 하긴 되게 좋은 차입니다. 매콤하게 씻어서 느낌. 홍차는 우려서 마셔도 좋고 이게 끓여서 마셔도 좋고 우유하고도 잘 어울리죠. 네, 우유하고도 잘 어울리죠. 네. 라떼죠, 라떼. 라떼 가장 잘. 그래서 쭉 다시 읽어보면은 나도 지금껏 고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매력과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아마도 인간인 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고전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해. 고전의 언어를 어떤 시대에 어떻게 도구할까를 깊게 고민한다면 말이야. 앞서 말했듯이 칼은 누구에게나 칼이야.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강도에게도 요리사에게도. 하지만 이 예리한 칼은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고전은 오랜 시간 연마된 칼이야. 고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교육한다면 그가 바로 군자 혹은 성인이라 할 수 있어. 반면에 칼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당연히 살인자겠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고 대체로 칼 자체를 무서워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을 소인이나 대중 혹은 평균적인 인간이라 말할 수 있어. 안타깝게도 군자나 성인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자는 매우 적다는 게 현실이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문장을 보면은 그 매력과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문장에서 나오는데 뭐 고전 뭐 2달간 또 들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저도 고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중독성, 매력과 중독성. 근데 중독은 사실 우리가 책에서 나쁜 표현을 쓰거든요. 몰입이라고 단어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의 중독성은 아마 몰입과 가까운 단어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삶에서 매력과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성원이 형 어떠세요? 그 몰입과 중독성에서 헤어 못 나오고 있으세요? 몰입과 중독성 어느 고전. 그러니까 고전에서 고전에 항상 푹 빠져 있냐는 이게 아니에요. 책에 이 저자는 지금 나는 푹 빠져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 그렇지. 매력과 중독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 아니 본인 스스로나 우리가 타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일부 이 진짜. 고전이라는 건 사실 저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긴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나름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사실은 20대 때부터 고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중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몰입은 이제 한 번씩 가끔씩 이제 몰입된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케미에서 고전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고전에 한 것을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고전이라는 거는 이것도 엄청나게 그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라고 하기도 우습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걸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몰입과 과정을 얘기하기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거에 다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투자도, 차도, 어떤 이 커뮤니티, 공동체, 모든 것들이 몰입과 과정을 계속 반복, 그 몰입과 중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정우장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한 9년 정도 놓았던 고전을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런 물리가 트이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재미만으로는 이 고전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고요. 이게 내 생활과 연관이 있었을 때 이 고전의 그 힘을 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몰입하게 되고, 날마다 고전을 읽지 않으면 누구 여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가시가 가시는 듭니다. 분처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저는 이제 고전을 먼저 보고 한 장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상화되면서 이거를 계속 곱씹고 사유를 하면서 이게 내 삶과 어떤 매치가 되는가, 이게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엑기스로 작용하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서자서 아자라는 말이 있어요.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믹스가 되지 않고 그냥 책은 책이고 나는 나 분리되는 거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매칭이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고전의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 생활에 있어서 힘으로 작용했을 때, 그럴 때 아무래도 그렇죠. 툭에 빠져요. 왜냐면 생활은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생활에 고전이 들어가니까 항상 고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신, 매주 또 참석하시고 하시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중독은 안 됐고. 그래요? 중독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 중독이 됐다는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이걸 가지고 뭐 자신의 삶이나 뭐 이런 것을 재해석해서 그렇죠. 어떤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때 어떤 그게 쾌감, 모든 쾌감 같은 그런 게 느껴져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깐만요. 그 아까 앞 시간에서 선생님이 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셨던 게 지속성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사서 중에 중용에 지성지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극한 성의 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한 성의 도는 지성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 게 뭐죠? 지속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투자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의 삶에 있어서 그 지속적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 말의 의미가 이거구나를 느꼈을 때 이 매칭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전의 힘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걸 말해주는구나. 물론 지성의 의미는 단지 투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다른 우리의 삶은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이게 매칭이 될 수 있는데 투자도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고전의 힘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직장에서의 그 어떤 상하 관계, 상하 관계가 상당히 거기에서 저는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거 많았는데 이 소장님 유튜브 보면 지금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뭐 유튜브에서 들은 것 같은데 뭐 현대산업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어떤 고전에서 얻어진 그런 이런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삶의 지혜, 네. 삶의 네. 지혜가 네. 네. 직장 생활이 다 인간과 인간의 네. 관계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게 잘할 수 있는지가 이게 고전을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고전하는 게 이제 그 사유의 과정이 꼭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네, 고전 안에 이게 뭐 되게 많은데 그 문장마다 이게 그게 있는데 하여튼 그게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계속 고전에 그 푹 몰입되고 싶다는 마인드가, 그러니까 삶을 저는 군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군인이 뭐냐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군인이 뭐냐, 장교가 뭐냐. 물론 제가 훈육관 분한테 아주 좋으신 훈육관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희가 장교화 과정을 가지면서도 군인이 뭔지 첫 번째 생각하고 나갈 때 장교가 뭔지 생각을 해라. 근데 그 과정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장교가 되면 군인화 과정이 있고 장교화 과정이 있어요. 그 안에서 받는 훈련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군인이 뭔지 정의할 수 없지만 이게 명확하게 되는 게 있어요. 용병하고 차이를 둘 수 있게 돼요. 용병과 군인의 차이를 두면은 명확히 군인이 뭔가 뚜렷하게 나와요. 용병은 돈을 버는 게 직종이기 때문에 돈에만 이제 되는데 군인은 그러면 안 돼요. 군인은 그 돈과 어느 정도의 연관을 끊을 수는 없지만 어떤 판단안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애국심이 바탕이 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용병은 전세가 불리하면 도망가도 돼요. 근데 군인은 도망가면 직결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전을 공부하면서 어떤 나의 그 생활적인 단어의 선택에서도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럼 장교는 뭐야? 장교는 병사와 구분을 할 수 있어야죠. 인간인, 그러니까 물어보면 장교를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군인을 뭐랑 비교하냐고 물어보면 민간인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보통. 근데 그러면 좀 이게 애매해지는 포지션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무언가의 단어들과 그 언어적인 어떤 나의 명확성을 가지면 나의 언어라든지 대화라든지, 그리고 그게 계급을 뛰어넘어서 충분한 소통이 가능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병사들하고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들한테 나의 언어를 이야기했고, 그럼 나가 용병이 아닌 군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게 국가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명확한 그런 어떤 제시가 되는데, 고전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 친구는 아마 그게 감각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안 당겼으면. 그게 좀 저는 그 삶에서 좀 도움이 됐다? 저는 그게 좀, 근데 그게 좀 제한된 시간이었다는 그런 어떤 점도 있었겠죠. 왜냐면 단기적 자원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군대도 사람들 간에 이제 올려서 네.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 거니까 하다 보면 그 좀 가스라이팅인데 네, 맞죠. 진급을 어떤 미끼로 네. 부당하게 올 때도 있고, 많죠. 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상황인가 네. 어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저렇게까지 사람이 어떤 인신공격할 정도로 네. 될 상황인가. 네. 이 계급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그런 걸 또 내가 당할 때마다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상황이 오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장교, 군인과 네. 용병 이런 네. 차원은 사실은 없는 거고, 네. 사람과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죠. 굳이 저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많이 겪었으니까. 네. 뭐 이거 미국에도 그렇고, 이 시간에 예를 들면 토요일 네. 밤 9시, 10시가 다 돼가는 상황이 공병장교니까 네. 생도들 생활관에 현관문이 고장났는데 그걸 안 고쳤다고 음. 전화를 해서 나보고 뭐라 그러면 내가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보수를 해놓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뭐 부교장님 전화 와서 야 임마 생도도 그럼 다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근데 오히려 비합리적이지 않나. 이게 너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회의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 어떤 저도 그게 되게 민감한 문제가 많은데 어떤 제도적인 측면과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오는 괴리감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게 내가 그 안에서 어떠한 밸런스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오면은 과연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까? 아마 이거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근데 그러한 문화가 저는 받았을 때 내 밑에 세대한테는 주지 말자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당한 걸 당했지만 왜냐면 저가 그 군에 있을 때도 엄청 비리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저 때 진짜 많은 걸 청산을 하고 많은 걸 뒷사람이 왔을 때 되게 홀가분하게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봤던 그 병사나 그 군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좋게 봐줬고 그거에서 많은 거를 저는 느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나의 그 어떤 자리만 딱 채워주고 저는 사실 끝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 그리고 한계성도 느끼긴 했고 내가 이 어떤 세계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 딱 찾은 거죠. 그 이외의 거든 근데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말한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거는 그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고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왕의 서라고 한다면 이순신도 그렇게 잘 싸웠는데 선조 앞에서 죽을 고통으로 내려오잖아요. 내가 이 고전의 책을 읽으면 이러잖아. 내가 진짜 제왕이 될 생각으로 읽으라는 그런 말이 들면 나도 그 정도는 감당해야겠다. 그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정도의 어떤 책임감과 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갖지 않을까. 아까 앞서갔던 이순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뭐 김시민이라든지 권율이라든지 많은 장수들도 그랬단 말이죠. 권율도 그랬을 거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나의 어떠한 밸런스를 찾는 것이냐 그게 좀 더 저는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앞선 선임들을. 근데 그런 측면은 내가 체제 아니면 구조에 내가 순응하는 측면이고 순응한 그 당시 그 시기에는 편하게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 세계는 그대로잖아요. 그 악습은 그대로 이게 인습으로 계속 전해진다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면 저는 그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고전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뭐? 인간의 존엄성인 거죠. 근데 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되거나 착취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는 비일비재하는 거죠. 일반 회사나 아니면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악습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게 계속 되물림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불편하게 느끼고 억압당하고 생각하면서 불구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라님이 한번 강의 때 그때잖아요. 뭐 스님이 이렇게 뭐 대가를 건너는데 뭐 엉덩이 그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냐? 그 생각이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야 너 그거 아직도 그 생각이냐? 네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아니 정장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저는 군에 있을 때 시스템도 바꿨어요. 왜냐면 뒤에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앞선 사람이 많은 어떤 나쁜 짓은 아닌데 어떤 레지스트리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시스템의 부족과 인간의 부족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예산 집행을 할 때 조기 집행이라는 걸 해요. 아마 아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조기 집행이 맞는 그 어떤 정책이 있고 안 맞는 정책이 있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조기 집행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을 바꾸기도 했고 나도 바뀌었어요. 이순신이 과연 그 시스템만 순응했다고 좀 보지 않거든요. 이순신은 나름대로 전라좌수영을 자기가 맞는 시스템을 바꿨고 그 안에서 맞는 자기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에 순응했다기보다는 저도 그 안에서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조기 집행에 대한 게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감사관이 와서 국방부가 와서 충분히 어필했고 국방부 감사관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알지만 어렵다는 표시를 했고 그 안에서 얻는 건 뭐냐? 그 안에서 얻는 것도 뭐 어떤 게 있었냐? 그 사람의 마음은 얻었어요.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여기 남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나만 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떤 그 꼬투리 잡을 거 있으면은 그런 걸 하나도 안 넘어가고 어떤 정신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얻고 내가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스템도 바꾸고 내가 거기에서 말하는 아까 언어의 힘을 얻었을 때 그게 바로 고전이 내 삶에 녹여 있었고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내가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그 앞선 사람처럼 뭐 조기 집행 때문에 나 안 돼. 그냥 여기에서 사람 좋은 것처럼 병사들한테 좀 맛있는 거 잘 사주고 뭐 군의관들 있으면 원하는 약들 다 사주고 그냥 예산 맞게 쓰고 뒷사람들도 넘어가자. 감사원 오면은 이거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런 거야.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아마 아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할 수 있었어. 하지만 고전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시스템과 내가 어떻게 융화돼야 되느냐. 내 자신도 변했어요. 그 안에서도 많이 봤죠. 나도 할 수 있을 만큼 했어요. 다 하진 않았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느꼈고 적당히 한 거죠. 적당히 하면서 그리고 얻을 권리도 얻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내 권리를 희생해가면서 얻진 않았단 말이죠. 그 권리가 조화롭게 했을 때 그래서 군 생활이 작지 않으면 20대에 3년이라면 3분의 1이 있었으니까 그때 계속 공부를 하실 때였나 봐요. 그때도 계속 선생님이랑 고전 듣고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매력과 그러니까 공자가 계속 말하는 학 근데 그 학이 그 학위 실제 학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내가 처음에 배웠을 때 학 아마 초중고 때의 학은 그냥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학이었겠죠. 근데 20대의 학은 내가 어떤 기술을 위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뛰어나고자 한 학.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수양에 대한 학. 지금 조금 더 나아가면 인간의 마음을 얻는 학.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매력과 중독성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식을 포기하지 않는 작업이겠죠. 그런 걸 좀 저는 이제 제 경험담은 그건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찾고 왜냐면 앞선 그 레지스트리를 많이 싸운 사람한테 너는 그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공부를 했던 고전을 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내 할 수 있는 그 근무 연수만 채우고 딱 나왔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다. 근데 그거랑 더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더 하는 건 나한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또 케미의 역할은 또 따로 있잖아요. 또 부모님의 가족에 대한 역할도 따로 있고 그게 시스템과 나와의 조화를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칼이라는 건 완전 도구처럼 고전을 고전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고전을 도구처럼 쓴 거죠. 너무 뭐 맹자나 공자의 말을 생각해서 희생정신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칼로 써가지고 된 거죠. 근데 대중이나 소인들은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뭐 알아요. 조기 집행이 잘못됐고 그걸 안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준 현실을 알지만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언어는 힘이 없어요. 나중에 진짜 거기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급과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말을 인지해주지만 3,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한테도 얘기하고 그 지금 군 후에도 꾸준히 연락해오는 병사들이나 하사분들 있으면 그 언어가 지금도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로 살 수 있다는 것만큼 그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전이 나한테 줬던 힘이 아니었나. 물론 3년짜리였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3년이 30년이 되고 내 평생이 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꾸준히 공부했던 내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딱 내 얘기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하면서 저도 그랬었다. 하지만 고전을 변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시스템에 순응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것도 뭐 인간의 하나의 속성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체성을 갖고 리더를 가느냐는 고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한번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